우리 주변에서 일어난 사건, 사고의 뒷이야기를 자세히 풀어보는 사건팀장 시간입니다. 성룡이 사건팀장, 오늘 어떤 사건 들고 왔습니까? 네, 이 여성의 얼굴 아직 기억하시는 분들 꽤 있으실 텐데요. 이 대전에서 신경 섬유종을 앓다가 숨진 이 고 심연희 씨의 생전 모습입니다. 예. 오늘은 이 심 씨 후원금을 두고 벌어진 심 씨 유족 측과 재단의 법적 분쟁을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. 예, 저도 예전에 방송에서 봤던 기억이 나는데요. 상당히 안타까운 사연이어서 후원금이 꽤 많이 모였던 걸로 기억이 나요. 네, 2016년 10월이었죠. 한 방송사 프로그램을 통해서 얼굴이 무너져 일상생활이 거의 불가능한 이 심 씨와 그 가족들의 모습이 전해졌는데요. 방송이 나간 지 불과 나흘 만에 후원금이 무려 10억 원 넘게 모였습니다. 예. 그런데 안타깝게도 심 씨는 2년쯤 뒤인 2018년 9월 치료 도중 과다출혈로 숨졌습니다. 그 뒤로는 관련 소식이 거의 없었는데 최근 심 씨 유족 측이 저희 KBS에 제보를 했습니다. 예,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후원금 분쟁과 관련된 제보인 거죠? 네, 맞습니다. 당시 해당 방송국은 한 복지재단을 통해서 후원금을 모집했는데요. 심 씨가 숨지자 복지재단 측은 자체 자문위원회와 보건복지부 등의 문의 절차를 거쳐서 남은 후원금의 사용 계획을 변경하기로 합니다. 잔액 8억 원 가운데 심 씨 어머니 치료비와 생계비를 제외한 7억여 원을 신경 섬유종을 앓고 있는 다른 저소득층 환자를 위해서 사용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. 네. 재단 측은 이런 내용으로 심 씨 유족 측의 동의를 구했는데 유족 측이 이를 거부하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. 애초에 후원자들이 심 씨와 가족을 위해 써달라며 돈을 보내왔던 것이고 또 방송사가 여러 후원자들과 심 씨와 가족인 자신들의 수익자로 한 계약을 체결했고 이 재단은 이렇게 모인 후원금의 지급을 맡은 이 수탁자에 불과하다는 겁니다. 예. 따라서 이 후원금 잔액을 자신들이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. 예, 거기에 대해서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습니까? 네, 1심 법원은 유족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. 재판부는 유족들의 주장대로 이 수익자는 심 씨와 심 씨 가족이고 이 복지재단 측은 이런 계약 이행을 대신 맡은 수탁자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. 또 많은 후원자가 일반적으로 이 신경섬유종 환자들이 겪는 어려움보다는 이 심 씨와 심 씨 가족이 겪는 어려움을 보고 후원금을 낸 것으로 판단했습니다. 또 당시 방송을 본 시청자 중 일부가 이 후원금이 심 씨와 그 가족들을 위해 사용되지 않을 수 있다며 우려를 제기했었고 이런 우려 때문에 이 재단을 거치지 않고 직접 후원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한 점을 고려했습니다. 네. 이 재단 역시 이 후원금은 심 씨와 가족의 욕구에 맞게 지원될 계획이라는 공지를 했었고요. 그 공지에는 이 후원금 전액이 심 씨와 그 가족을 위해 사용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었습니다. 이런 점을 고려해서 1심 법원은 재단 측이 이 후원금 잔액 8억여 원을 이 심 씨 가족 측에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. 예, 법원의 판결대로 이 8억 원이 유족에게 지급이 됐습니까? 아닙니다. 이 재단 측이 항소를 했는데 이 판결이 뒤집어졌습니다. 앞서 법원이 재단에 대해 후원금 지급 계약을 대신 진행하는 수탁자일 뿐이라고 봤다.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. 그런데 항소심 재판부는 이 재단이 후원금 모집의 주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. 기부금을 모집하려면 계획서를 지자체에 등록해야 하는데 이 모집 기관이 아닌 방송사가 이걸 할 수는 없었겠죠. 그렇죠. 이 모집 신청을 재단 측이 했고 이후 집행 과정에서도 이 재단 측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. 이 후원금 결제창과 이 기부금 영수증에 재단 이름이 들어가 있는 점을 볼 때도 이 후원자들이 후원금을 재단이 받아서 집행한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고 봤습니다. 또 후원금의 주된 목적이 심 씨의 수술비와 치료비 지원이었다면서 이 심 씨가 숨졌음에도 이 가족에게 잔액을 지급하는 게 이 후원자들의 의사와 이 전적으로 일치한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. 예, 1, 2심 판결이 완전히 엇갈렸는데 그러면 이 8억 원이나 되는 후원금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요? 네, 현재 심 씨 유족 측은 이 소송 비용을 이유로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습니다. 그래서 2심에서 나온 판결대로 현재 재단 측이 후원금 잔액을 관리하고 있는데요. 대신에 재단 측은 이 도의적인 차원에서 심 씨 가족 측에 2억 원을 생계 지원금으로 지급했습니다. 예, 많은 사람들의 선의로 모인 소중한 후원금인데 이런 식으로 분쟁에 휘말리게 되면 뭐 후원을 하신 분들, 당사자 그리고 관계자 모두 실망이 클 수밖에 없고요. 더 나아가서 기부 문화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. 어떤 방법 없겠습니까?
네, 이런 후원금 분쟁, 이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제기한 기부금 사용처 문제를 비롯해서 종종 나오는 얘기죠. 예. 일단 이 사건만 놓고 보면 어느 한쪽이 무조건 맞다 이렇게 보기는 힘든 상황입니다. 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유족과 재단 양쪽 주장 모두 들어보면 일리가 있습니다. 그래서 법원마저 엇갈린 판단을 내놓은 건데요. 이 때문에 분쟁을 피하려면 후원금을 모집하기 전부터 이 모집 목적과 사용 계획 그리고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그런 상황이 생길 경우 대안을 세밀하게 마련해 놓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. 예. 또 이런 내용을 모집기관과 당사자가 충분히 상의한 뒤에 합의를 하고 후원자들에게도 명확히 알려야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사건팀장 KBS 대전보도국 성룡희 사건팀장과 함께했습니다. 고생했습니다.